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 국어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독학재수 가이드를 다시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독학재수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2020년에 올렸을 겁니다. 그때 21년인가? 뭐 아무튼 거의 2, 3년 전에 올린 영상 같아요. 원래 있었던 영상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드 버전이니까 이제 새 버전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항상 새 버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 버전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뭐 올드 버전에 비해서 화질도 좋아지고 이제 음질도 좋아졌을 거라서 자, 일단은 독학재수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힘들어요. 혼자만의 싸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거가 사실상 처음일 겁니다. 이 독학 재수를 하는 친구들의 나이가 보통 20살, 21살, 22살, 23살 뭐 30대도 계실 수 있죠. 뭐 아무튼 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학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혼자만의 싸움이 어려울 거라서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 매뉴얼을 가이드를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멘탈 태도, 그다음에 공부 시기, 공부 장소, 공부 스케줄, 그다음에 그 외 팁까지 이렇게 총 5개 목차로 갈 거고요. 올드 버전에 비해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을 거니까 일단 요거는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쭉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거 뭐 내가 챕터 해놨다고 해서 챕터별로 골라 들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쭉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쭉 듣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멘탈 태도부터 갈게요. 요게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다 써놓을게요. 가장 중요한 영역이자 핵심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영역이자 핵심이라고 하냐면 이게 사실상 멘탈이 무너지면 실력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고 뭐 공부량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없습니다. 무의미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멘탈, 즉 이 수험 생활을 바라보는, 수험 생활을 그대로 직면하는, 수험 생활을 경험하는 멘탈 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먼저 제가 올드 버전에도 먼저 말했지만 외로움은 디폴트입니다. 기본값이에요. 원래 독학이라는 것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애초에 인간은 원래부터 외롭고 고독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결국에는 이런 외로움, 고독감을 언제든 한 번쯤은 겪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외로움, 고독감 먼저 20살, 21살, 22살, 20대 초반에 겪는 거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매도 먼저 맞듯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개고생하는 경험을 20대 초반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 살면서 저도 독학재수 해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을 먼저 안 했네요. 제가 현역 때는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현역 때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 국어 총 몇 문제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했어요, 저.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제 재수하고 뭐 독학 재수하고 이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달은 거를 바탕으로 쭉 20대를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나이 그렇게 안 많아요. 저 28살입니다. 그래서 20대를 살아와 보니까 독학 재수 경험? 해볼 만하다. 굉장히 인생에서 유의미한 경험이었고 그때 느꼈던 이 외로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학재수 자체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죄인 마냥 본인을 폄하하지 마시고 이런 경험 한 번쯤 괜찮아. 나는 사실상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디딤돌, 주춧대 역할을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건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외로움은 디폴트 값인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일단은 남의 시선 상관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보통 여러분들 말로 개샹마이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샹마이웨이라는 단어도 뭐 요즘에 안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요런 거 자체가 오늘 뭐 입지? 쟤는 어디 놀러 갔네? 쟤는 어느 학교 갔네? 이런 게 내면에 쌓이다 보면은 결국 이게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또 자기 폄하가 들어가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터집니다. 뭐 번아웃으로 터지든 아니면 수능 직전에 가서 전혀 컨디션 조절 못해서 막 수능 완전 망치든 어떻게든 이게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전혀 이런 것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 상관 쓰지도 말고 남을 상관하지도 마세요. 뭐 쟤는 누구를 무슨 학원을 갔네, 누구는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갔네, 누구는 돈이 많아서 뭐 고액과의 선생이 붙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비교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여러분 공부고 여러분 수능이잖아요. 본인이 잘 되려고 수능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 여건이 어렵든 아니면 그냥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독학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본인이 선택한 길, 본인이 책임지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남의 영역을 끌어오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남의 시선 상관 절대 쓰지 마시고, 남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매일 같은 옷 입어도 되고요. 아무도 상관 안 해요. 알겠죠? 아무도 상관 안 해. 진짜로.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독학 재수해볼거나 아니면은 지금 수험 생활을 끝내고 또 이 영상을 보면은 꿀잼이거든요. 또 은근히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 커리큘럼 뭐 열리나 뭐 그런 거 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이랬던 적 있는 친구들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 수험 생활 겪어본 친구들은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 매일매일 뭐 입었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요. 옆에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애초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매일 같은 옷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교복 하나 정해서 매일 전투복으로 입고 다니세요. 이것도 매일 아침마다 준비하는 시간 많이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아니면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괜찮아요. 어차피 꾸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애초에 인스타로 보는 것들은 각각 개인의 하이라이트만 뽑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로 보이는 것들은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뽑아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일상이 아니야. 인스타 스토리 도입 자체, 마케팅 이 의도 자체는 사람들의 일상을 쉽게 공유해 보세요지만, 근데 사실 그게 일상이 아니라고. 본인이 뭔가 조금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 본인이 좀 성과를 낸 거, 그런 것들만 뽑아서 올리는 게 대다수기 때문에 사실상 인스타로 보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쫙 나열해놓고 하이라이트만 딱 집어보잖아요. 화려할 거예요. 화려할 거예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 하이라이트만 보면은 다들 월드 클래스야. 이해되죠? 그리고 게임하는 친구들 본인이 가끔 가다가 이제 캐리하거나 정말 미친 듯이 잘하는 것만 뽑아보잖아요. 본인도 프로게이머예요. 그러니까 SNS에 올라오는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끊으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요즘에는 뭐 솔직히 인스타를 또 안 하면, 아니면 또 이 SNS 자체를 너무 안 해버리면 또 고립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고립감에서 오는 괴리감과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예 끊으라고는 안 할게요. 아예 끊으라고는 안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인간관계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험 생활 때 유지해준 인간관계는 진짜 여러분 잘하세요. 평소에 잘해두세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니까. 뭐 아무튼 간에 말이 좀 샜는데, 그래서 SNS를 완전히 끊으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 SNS에 현혹돼서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 폄하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즉 가장 중요한 거, 멘탈은 이래야 돼요. 초연해야 돼요. 초연. 이해되시나요? 초연하다가 뭐야? 상황이 어떻든 옆에서 누가 뭘 하든 상관 안 하는 거. 본인이 할 거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이런 초연함, 이 단단함이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외부 상황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떡하죠? 훈련하는 거예요. 초연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이 초연한 것도 능력이에요. 알겠죠? 이 초연한 것도 굉장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는 일, 정말 하고 싶은 일, 이뤄내고 싶은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일단 멘탈 태도 정리. 외로움은 디폴트예요. 원래 외로운 거야. 외롭다고 징징거릴 거 없고요. 다 같이 외로운 거고. 그다음에 남의 시선 절대 상관 쓰지 마세요. 그냥 본인 인생 사는 거고 남을 신경 쓰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결국엔 초연해야 된다는 거. 단단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 초연하고 단단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전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인즉슨 솔직히 2024 수능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능 시험장이 정말 쾌적하던가요? 뭐 쾌적한 학교도 있었겠죠. 뭐 그 시험장, 그 고사장에 유독 그날따라 빌런이 없는 고사장에 배치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본인 운이었고, 운이 나빴던 친구들 어땠어요? 막 뭐 감독관께서 뭐 향수를 짙게 뿌리고 왔다거나, 아니면 영어 듣기 평가 이 소리가 조금 늦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감독관이 1분 일찍 OMR을 빨리 걷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거나, 그거 실제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초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영어 빼곤 결국에는 뭐 제외고 빼고는 다 상대평가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초연함, 단단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멘탈 태도를 갖고서 독학재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2024 종강 영상, 이 예열 지문 올려드린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경험에 의의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 오르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과, 본인이 원하는 학교 가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실 수능은 결과론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좀 폭력적이긴 하지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정말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뭐 목표에 못 미쳤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여러분 나중에 그 앞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든 영향을 미치는 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 의해 나는 이런 개고생하는 경험을 해봤고 끝까지 완주해봤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핵심 가치. 이 독학재수의 핵심입니다. 이 개고생해봤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버텨냈어. 요게 핵심입니다. 뭐 물론 막 맨날 스케줄러 써놓고선 그거 다 안 지키고 허구한 날 놀러 가고 뭐 유혹에서 못 벗어나고 그런 학생들은 솔직히 이런 게 통하지 않죠. 본인이 잘못한 건데. 근데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했고 이 레이스를 완주했는데도 결과에 그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폄하하지 마세요. 그 이 경험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약에 이제 자녀가 생긴다면, 뭐 제가 자녀가 생겨서 제 자녀가 컸을 때쯤이면 수능이 없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근데 뭐 아무튼간에 만약에 그때도 수능이 있고 뭐 이제 재수하는 문화가 아직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녀한테도 재수나 뭐 삼수 N수 정도는 괜찮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얻었거든요. 정말 사람 자체가 성장하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학재수 자체는요, 여러분들의 인격적 성장,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적 이전에.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멘탈 태도에 관련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시기입니다. 자, 공부 시기가 이제 올드 버전에는 없었는데, 이거를 제가 삽입한 이유는, 이걸 다 새롭게 말씀드린 이유는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독학재수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뭐 이돌 스파르타나 뭐 그런 업체, 정말 전문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붙어서 독학 아닌 독학을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닌 이상은 혼자이기 때문에 이 시기적절한 공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1, 2월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3, 4, 5월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6월 모의고사가 치러진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아예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탄탄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전혀 효율적이지 않는 계획을 짜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실제로 독학재수생들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뭐 지금은 이제 뭐 강의로 이제 한 인강 사이트의 그냥 뭐 절반 이상 거의 60-70%의 뭐 매출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뭐 대치동에 나가서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예전의 가난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차상위 계층 출신이에요. 뭐 지금은 한남더일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예전에 그 가난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가난해서 이제 뭐 현강 들을 돈 없고 뭐 인강도 빠듯하게 듣고 막 그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시기적절한 공부가 뭔지도 몰랐고 시기적절하게 공부를 할 여력조차 없었어요. 왜냐면 언제 무슨 커리를 나가냐 이런 걸 몰랐거든요. 보통 이제 대치동이나 그 사교육의 이 온도, 이 리듬을, 템포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시기적절한 공부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시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 요건 뭐 대치동에 가라, 제 수업을 들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우선 미친국어 커리 기준으로 설명드릴 텐데, 근데 이거는 너 너무 너 강의로 뭘 이게 듣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제 강의 들으면 좋죠, 좋은데, 근데 제 강의 세팅도 사실상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시기예요. 최적화된 시기로 짜여진 그런 공부기 때문에. 최적화된 공부 시기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그냥 따라서 공부하셔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제 대치동 출강하는 선생님 저 포함해서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시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 이제 커리큘럼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출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뭐 국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일단 국어가 전제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역 통틀어서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월에서 3월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출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3월까지는 뼈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기출에 대한 뼈대. 보통 통상적으로 기출 수능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은 보통 이런 뼈대를 갖고 있고 이런 뉘앙스를 보일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문들, 그런 문제 형식들이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하기로 약속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기본 커리 이름이 평가원 행동 이론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1월에서 3월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제 커리 타고 싶으시면 평가원 행동 이론 꼭 들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강의.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은 내신 기간이라고 치고, 실제로 제가 4월은 대치동 현강은 이제 제 현강은 다 휴강을 할 텐데, 일단은 내신 기간일 때는 현역들은 내신 공부할 때 우리 독학재수생들은 놀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EBS 공부를 하셔야 돼요. EBS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BS는 수능 특강은 수특은 1월 발매고, 근데 1월 발매라고 하는데 보통 1월 말에 나와요. 거의 그래서 사실상 2월 발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이제 EBS 연계 교재가 2권이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기서 이제 수능에 혹은 6월, 9월 모의고사에 연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화는 보통 6월, 7월 이때 발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4월에는 EBS 강의를 열 거예요. EBS 강의를 오픈할 거니까 꼭 제 강의 듣지 않으셔도 4월부터는 그래도 EBS를 이제 빡세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1월, 3월에 뼈대가 되는 기출 공부했다면 4월부터는 이제 EBS를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조가 EBS 연계 체감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독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EBS 강의 오픈되니까 제 강의도, 그래서 이때부터는 EBS를 좀 계속 건드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서 6월. 5월에서 6월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죠.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EBS와
기출을 병행해야 돼요. 이때부터 많이 바빠질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단 4월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4월에 6월 모의고사 신청 꼭 하시고요. 6월 모의고사 다 대놓고 6월 모의고사 신청 못하면 못 본다고? 이러지 말고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6월 모의고사 못 봤거든요. 독학재수 할 때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그거는 그 외 팁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할 때는 EBS와 기출을 병행하시는데 이때는 당연히 수특밖에 안 나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기출 병행도 6월 모의고사 대비는 사실상 이제 분야별 갈래별로 훈련하셔야 돼요. 이제 문풀 혹은 체화 훈련 요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월, 3월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4월에 EBS를 어느 정도 양치기 EBS의 문학은 뭐 있고 독서는 뭐 있고 그다음에 뭐 수학이나 영어는 솔직히 이제 EBS 연계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도 EBS 문제 좀 풀어보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 문제들도 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제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문제 푼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EBS 정리 한번 다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중에서도 이거는 예시를 들게요. 갈래별로 훈련하라는 게 뭐냐면 현대시는 현대시별로 기출과 EBS 같이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사회지문 독서에서 사회지문이 있다면 기출로도 사회지문 좌자작 풀어보면은 사회지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가 보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또 EBS로 연계 대비도 하시고요. 이런 공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게 가능하려면 이 작업 1월에서 4월의 작업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기적절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저도 5월부터 평가행동 훈련이라고 EBS와 기출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섞어서 갈래별로 조지는 진짜 체화, 문풀 훈련 커리가 오픈되니까 그거 들으셔도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사 봤다고 칩시다. 6월 모의고사 봤고 이제 7월에서 뭐 6월이든 7월이든 여기 6월 썼으니까 7월이라고 할게요. 7월에서 8월까지 7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6월 모의고사 출제 기조 반영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여기는 정말 강의를 안 듣고서는 정말 뭐 독학? 진짜 생독학하는 친구도 있잖아. 책으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해볼 만한데 1월, 3월까지는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6월 모의고사의 아이디어를 갖고 그 뭔가 이제 만들어진 문제를 푼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또 출제기조 반영한 공부,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완성이 발매됐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EBS 수능 완성 공부도 같이 곁들여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보통 수능 완성이 9월 모의고사에 바로 연계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수능 특강이 연계가 많이 됩니다. 9월 모의고사는. 그래서 일단 수능 완성도 조금씩 나가시고 근데 그래도 수특을 더 많이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4월 한 달 내내 EBS를 다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짬짬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냐면 수능 특강 양이 많거든요. 실제로도 많아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EBS 꼭 놓지 말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출제기조 반영한 공부도 계속 해보시고 그러니까 또 6월 모의고사 출제기조 반영한 공부라는 게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에 A라는 아이디어로 출제된 지문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역대 기출 중에서 A라는 아이디어로 출제된 지문 문제를 또 공부해 보는 거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제 친한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6월 9월 수능이 이제 완전 독립 변수 단독 시행으로 하게 됐다라고 해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깊게는 모르니까 이게 안 먹힐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6월 모의고사 중요해요.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일단은 한번 베타 테스트로 한번 내본 기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런 동일 아이디어로 출제된 지문 문제들을 몰아서 푸는 게 좋은데 이 7, 8월 과정도 다 제 커리에 포함돼 있으니까 아무튼 7월, 8월엔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때는 여름 방학 시즌이잖아요. 뭐 독학 재수생들한테는 이제 해당이 안 될 텐데 현역들이 여름 방학을 맞이하니까 이 여름 방학 때는 그 선택 과목 특강을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언어 매체라든지 화법 과장문에서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이때 이런 거 한번 싹 들어주는 게 좋겠거든요. 저도 특강을 한번 구성해 볼 테니까 이때는 요런 특강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아니 선택 과목으로 맨날 점수 나가면 억울하잖아. 질질 끌기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시기에 따라서 공부할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시기적절한 공부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는 파이널 시기죠. 파이널 때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6월, 9월에 출제된 아이디어를 모아서 요 공부처럼 역대 기출과 연결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역대 기출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6월 모의고사에서 A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역대 기출 중에서 A라는 아이디어를 쓴 문제들을 쫙 풀어야 되고 또 9월에 출제됐으니까 9월에 출제된 아이디어까지 모아서 이제 기출과 연결하면서 마지막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진짜 마지막 복습이죠. 즉 이거는 마지막 복습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당연히 EBS 마지막 정리하셔야 되고요. EBS 수능 완성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도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이것도 제가 뭐 제 실전 모의고사반 들어오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근데 이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꼭 이제 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와 이 기출 연결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 B라는 아이디어를 쓴 지문이 있으면 또 기출로도 B라는 아이디어를 썼던 지문들을 또 연결하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기로 하자. 이런 행동을 취하기로 하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는 타임 어택도 준비해야 되고요. 시간 맞춰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는 이런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시기가 좀 아래로 내려갔네요. 이 공부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나름대로 엄청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페이스를 조절할 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뼈대가 되는 스케줄을 이제 해놔야 그때 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또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년 계획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공부식이라는 거를 새롭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올드 버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부식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공부 장소입니다. 제가 그 전 버전 올드 버전에서는 그 그린램프 라이브러리 거기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막 댓글에 이거 광고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 광고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독학재수를 거기서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장소라서 추천했는데 근데 뭐 이제는 또 한 거의 3, 4년 지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생겨나고 많은 업체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업체를 딱 특정해서 가라고 하기는 조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독학재수 뭐 독서실을 막 다니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 장소로는 올드 버전에서의 기조와 똑같아요. 일단 우선 이거는 넘버링을 좀 할게요. 우선 개방형 추천. 개방형 추천. 왜 개방형 추천하냐? 남의 시선을 활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시발로마 멘탈 태도에서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래매. 자, 근데 거기서는 그건 우리 생활 전반적인 우리 멘탈적인 생각인 거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여러분 멘탈을 위해서 그런 거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남의 시선을 활용해서 자가 감시,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는 피감시 감시 당하는 이제 스탠스로 만들면서 오히려 조금 더 딴짓 10번 할 거 한 5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즉 반대로 1인실 막 완전 칸막이 완전히 쳐져 있고 커튼까지 쳐져 있고 막 방문도 달린 곳 있더만 요즘 보니까 그런 데는 비추해요. 왜겠어요? 딴짓하기 너무 좋아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진짜 웬만한 자제력이 없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딴짓 안 하기가.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일단은 개방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같은 경우는 개방형 독서실이 개방형 자리가 있는 독서실 그런 곳을 찾아다니시는 게 좋고요. 뭐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쳐봤어요. 개방형 독서실을 쳐봤는데 이거 광고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네이버에 나오는 거 본 겁니다. 요런 거 좋다는 거, 요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런 거 남의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 길게 봤을 때는 딴짓 안 하고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것들, 요런 거 좋네요. 요런 거. 이거 상호명은 굳이 제가 말은 안 할게요. 그래서 요런 게 좋다. 아, 이거 잘 안 보이네. 요런 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개방형 자리가 있는 독서실을 강추드리고요. 그래서 아니면 만약에 반수생일 경우 그냥 대학교 도서관 쓰세요. 실제로 제 조교님들이나 이제 물어보면은 어떤 대학을 가든 간에 뭐 서울대고 뭐고 상관없이 이 항상 기출 공부하고 EBS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항상 많다. 인강 듣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제는 반수가 정말 거의 필수인 이 시대가 왔거든요. 뭐 꼭 반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 학교 만족하면 됐지 뭐. 우리가 뭐 학벌로 먹고 사는 세상은 끝났잖아요. 솔직히 우리 막 거의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나 그랬기 때문에 본인 대학교 만족해서 잘 다니면 돼요. 본인이 이제 뭐를 좋아하는지 본인이 정말 가슴을 뛰는 일이 뭔지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근데 본인이 이제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나중에 후회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수하는 거 저도 추천해요. 근데 반수라는 사실 자체로 대학교에서 뭐 대역죄인이네, 뭐 변절자네, 뭐 배신자네 그런 거 상관 쓸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들이 우리 인생 책임져주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들이 그때 뭐 동기들이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진심은 아닙니다. 뭐 가끔 진심인 애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도서관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대학교 도서관 이용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최면 걸어. 뭐라고 걸어요? 나는 지금 과외 준비 중인 거임. 이렇게 자기 체면 거세요. 나름 그냥 남한테 떳떳하게 나 과외 준비 열심히 하는 애야. 나 과외로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되시죠? 아니 과외 선생이 기출 보는 게 이상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과외 선생이 EBS 보는 게 부끄러운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체면 거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대학교가 등록금이 좀 비쌉니까? 솔직히 서울시립대 빼고는 정말 다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등록금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 국공립대학들도 이제 괜찮고 등록금 자체는 그래서 일단은 좀 비싼 등록금 낸 만큼 뽑아 드셔야죠. 그렇죠. 뽑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과외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자기 체면 걸면서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1인실은 비춥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실제로 이 개방형 자리가 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제 실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개방형 독서실이. 왜냐하면 이 빌런들이 있어요. 빌런들로부터 면역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또 웃긴데 제가 이제 노량진 그 올드 버전에 있었던 그 영상에 노량진의 그 그린램프 라이브러리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는 공무원 시험 그때만 해도 공무원 시험 열풍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시 준비하는 그 사람들,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엄청 많았어. 그 약학대 편입 준비하는 사람들. 그때는 약학대 편입이 됐거든요. 이제는 뭐 수능으로밖에 못 가지만 그다음에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었어요. 진짜 분위기 자체가 암울하기 짝이 없어. 진짜 내가 다시 하라고 하면 난 못할 것 같아. 솔직히 거기서는 진짜 암울해요.
정말로 다 같이 그 열등감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자기 비하에 쌓여 가지고 다들 표정이 이러고 있어. 진짜로. 그래서 그다음에 또 맨날 한번 뭐 담배 피러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갈 때마다 화장실 그 변기 칸에 이제 칸막이잖아요. 옆에서 항상 이런 우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항상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들 예민하겠어.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사람 진짜 제가 정말 더 유명해져서 근황 올림픽에 한번 의뢰하고 싶은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이기상 쌤의 아직도 있나? 이것이 시리즈였을 거예요. 맞나?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 이기상 쌤의 파이널 교재였던 것 같은데 그걸 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방형이었으니까 제가 있었던 곳도 그래서 교재를 쓱 보는데 저 사람도 수능 준비하는구나. 약간 내적 친밀감. 약간 왜냐면 다 막 공시행시 임용고시 약학대표님 이런 사람들은 나랑 거의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수능 준비하는 사람은 약간 이제 아군인 것 같은 뭔가 내적 친밀감이 들거든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 이런 것조차도 반가워져요.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기상 쌤 이것이 시리즈 뭐 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리를 엄청 떨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리를 이제 책상 아래다 내려놓고 보통 앉잖아요. 책상 아래서 떠는 게 아니라 앞바다리, 그러니까 안장다리를 하고 이 의자 위에서 다리를 떨어. 그래서 이게 무릎이 이렇게 올라오요. 무릎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무릎이 막 흔들리는 게 막 책상 위로 다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그 인식이 됐나 봐. 나도 살짝 이제 좀 거슬리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그거 쪽지 써서 그 사람한테 조심해 주세요. 그런 에너지조차도 나는 아까워서 그냥 했어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그 다리 떠는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리 떨 때마다 뭐 감독관 불러가지고 뭐 이럴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쯤 한 11시였습니다. 밤 11시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남자 둘, 여자 한 명이 그 다리 떨던 사람을 둘러싸가지고 막 이렇게 팔짱 낀 다음에 저기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거기서 잠깐 고민. 혹시 내가 편을 들어줘야 되나? 그래도 같은 수능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아군인데 그래도 뭐 적군일 수도 있고 아두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군인데 좀 도와줘야 되나? 했는데 버스 시간이 거의 다 됐네? 해서 에큐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모른 척하고 옆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좀 하남자 같긴 했는데 아무튼 그 다리 떨 사람을 야, 진짜 내가 이 사람들 그 자주 마주쳤거든요. 임용고시 준비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임용고시 준비한 세 명이 수능 준비하는 사람한테 선생 될 사람들이 세 명이 둘러싸가지고 저기요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코미디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실제로 이 다리 떨던 분 덕분에 시험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이건 진짜예요. 진짜요. 이 빌런들 덕분에 저분 한 분만 이제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로 이런 빌런들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실전성에 도움이 되더라. 이건 진짜예요. 이건 정말 제가 뼈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경험이죠. 이런 거 말해주는 선생님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개방형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 어떤가요? 비추입니다. 이거 비추예요. 정말 비추예요. 이거는 만약에 집에 부모님께서 계속 상주하시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아니면 뭐 한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수도 있고 할머니만 계실 수도 있고 할아버지만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부모님께서 집에 상주하시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혼자 집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상황에서 공부해야 된다? 비추. 정말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자제력을 그 본인의 자제력을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특히 독학재수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자기 자제력을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남의 시선을 활용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거 비추고요. 차라리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세요. 차라리 정말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거를 저는 여기도 이용해 봤어요. 그 마을 주민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센터 좀 이상한데? 주민센터에 공부방 독서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구청. 이해되시죠? 주민센터나 구청에 공부방이나 독서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데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요런 데는 이제 운영 시간이 좀 짧아요. 운영 시간이 좀 짧아서 한 5시, 6시 되면 닫거든요. 그러면 이제 7, 8, 9시, 10시부터 한 4시간 공부 정도는 5시간 공부 정도는 집에서 해도 괜찮고 아니면 카페 이용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어디야 그래도. 오케이? 자, 그래서 아니면 또 이것도 주민센터 구청 그냥 근처 도서관 이용하세요. 대학교 도서관 이용 못한다면 근처 도서관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좀 개방된 곳, 남의 시선이 느껴지는 곳에서 공부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 장소 요런 거 요렇게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공부 스케줄. 우리 공부 이게 이제 대망의 독학재수 매뉴얼의 독학재수 가이드의 핵심이죠. 이제 공부 스케줄. 자, 가보겠습니다. 공부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일단 하루 공부 스케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루의 공부 스케줄을 어떻게 짤지. 자, 그래서 일단 하루 공부 스케줄 먼저 짜드리자면 우리 이건 약속합시다. 이건 약속. 전제 그냥 절대 전제야. 기상은 6시. 선생님 너무 빨라요. 안 빨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고 이것도 처음에만 좀 힘들지 한 1주 죄송합니다. 한 1주, 2주 지나다 보면은 할만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애초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솔직히 부모님께 좀 죄송했어요. 빨리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완전 가세가 한번 기울었기 때문에 제가 차상위 계층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수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했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달라. 그런 명목으로라도 제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진짜로. 진짜 제가 정말 저는 이거 진짜 장담하는데 제가 독학재수하는 동안 늦잠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플러스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에 대한 이 테스트. 내가 1년 동안 늦잠 한 번 안 자는 거 이거 할 수 있다 나는.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늦잠만은 자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6시에 벌떡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태도 문제예요. 그리고 태도가 기상 시간까지, 기상할 때 태도까지도 연결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진짜 6시는 너무 이르다 하면은 6시 반까지는 이거는 좀 이제 타협을 합시다 우리. 요거 정도는. 근데 7시 너무 늦어요. 7시 너무 늦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여러분은 수능 시험장에 7시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는 일어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야 하루가 길어지고 그래야 공부량이 많이 확보가 되죠. 이해되시죠? 자, 일단 6시에서 6시 반. 자, 일단은 공부 시작 시간은 우리 이건 약속합시다. 7시 반. 요건 약속. 뭐 7시면은 너무 좋아요. 7시에서 7시 반.
요걸로 우리 약속합시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는 친구는 넉넉히 7시에 시작하셔도 되고요. 6시 반에 일어나는 친구들은 넉넉히 7시 반에 시작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7시가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짜기가 좋아. 하루를 길게 쓰기가 좋아서 이 30분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 좀 찝찝하잖아. 그죠? 정시시가 정각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7시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 지금 짜드리는 이 공부 스케줄은 7시 기준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7시부터 8시까지는 예열 타임을 가질 겁니다. 예열 타임이 뭐냐면 전날 복습이에요.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7시부터 8시 예열 타임, 전날 복습이 뭐냐면 전날 수학 같은 경우에 좀 안 풀렸던 문제, 좀 이해가 안 됐던 아이디어, 아니면 외워지지 않았던 영어 단어, 아니면 국어에서 좀 어려웠던 문법 개념, 아니면 어려웠던 문제, 어려웠던 지문 한 번 쫙 돌리는 거야. 내가 전날 뭘 못했는지, 내가 전날 뭘 인지를 못했는지. 근데 이게 진짜로 아침에 보잖아요. 전날 안 되는데 아침에 보잖아. 될 때가 꽤 있어요. 그럼 본인 거 되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이거 진짜 강추. 알겠죠? 예열 타임. 그리고 예열 타임과 함께 계획 점검. 그러니까 이날 계획을 세우셔도 되는데 근데 보통 계획 세우는 거는 일주일 단위로 쫙 세우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획 점검. 오늘은 이런 걸 좀 더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연하게 하루 계획을 점검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8시 10분부터 10시까지는 국어 공부하세요. 국어 공부하세요. 제가 실제로 저는 제 수강생이라면 계획 다 세워드립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 수강생이라면 굳이 본인이 안 짜도 돼요. 제가 다 짜드리니까 국어 공부는. 그래서 요거는 먼저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만약에 제 수업 뭐 안 되겠다 하면은 일단 국어 공부 이때 8시 10분부터 10시 때 국어 공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한 10분 쉬었다가 10시 10분부터 12시 반까지 12시 30분까지 수학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이거는 전적으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 알겠죠? 수학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제가 올드 버전에서는 밥 시간을 1시간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에서 독학 중인데 이때 점심시간에 애들이 몰려서 이거 안에 못 먹어요. 삼각김밥 드세요. 김밥 먹거나 빨리 먹고 빨리 들어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30분 만에 점심 식사하시고요. 근데 점심 식사할 때는 굳이 영단어 암기하거나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밥 먹을 때는 밥 먹어. 아시겠죠?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밥이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 먹거나 아니면은 그때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버 보거나 그때 쉬는 거야. 밥 먹으면서 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1시 그러면 요때 제가 팁 하나 드릴 건데 1시에서 1시 10분 사이에 낮잠 강추. 요거는 그래서 이 커피 냅이라고 있어요. 이 카페인 냅이라고 하죠. 커피 마시고 딱 10분 잤다가 일어나면 각성 효과가 딱 뚜렷해진다. 이런 게 실제로 이 과학 연구 논문 결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흡수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1시에서 1시 10분 사이에 그냥 엎드려서 자거나 어디 기대서 잤다가 딱 10분만 자고 일어나. 그러면 확실히 좀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낮잠 시간 갖는 거 강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3시까지는 영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듣기 공부하시고 듣기 연습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영어 기출 풀어보시고 EBS 풀어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시까지는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시 10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이제 탐구 공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유연하게 하세요.
뭐냐면 만약에 탐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은 3시 10분부터 6시 30분까지 과목 2개, 탐구 과목 2개 다 공부해도 되는데 만약에 본인은 일단 탐구를 먼저 완성시켜야 되겠다. 나는 그나마 국영수 탐 중에 탐구에서 뭔가 더 승부가 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하루에 1과목만, 탐구 1과목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격일로 해도 돼요. 월요일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지구과학, 화요일 생명, 수요일 지구과학, 목요일 생명, 금요일 지구과학, 토요일 생명 뭐 이렇게 퐁당퐁당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탐구 과목이 좀 잘 돼 있는 친구는 요 거의 3시간 조금 넘는 분량 동안은 이제 유연하게 한 과목만 공부해도 되고 돼 있는 친구들은 2과목 다 공부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본인 이제 성적 따라서 가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6시 30분 딱 됐죠? 그러면 또 저녁 먹습니다. 6시 30분부터 7시까지 무조건 밥 시간은 30분이야. 아시겠죠? 여기서 또 뭐 여러분 이게 밥 시간이 길어봤자 딴짓만 더 많이 하게 돼요. 알겠죠? 핸드폰만 더 많이 하게 되고 알겠죠? 그래서 괜히 이제 집중력만 흐트러지니까 저녁 식사하세요. 자,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전반전을 끝낸 겁니다. 사실상 과목 다 돌았잖아. 그쵸? 과목 다 돌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7시부터 여러분 이제는 뭐 밤잠 없어요. 어차피 좀 몇 시간 있으면 자는데 7시부터 8시까지 다시 국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 수학. 그 다음에 이제 9시 20분부터 이때는 10분 쉬는 시간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좀 체력이 딸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러면 이제 10시 반까지 10시 20분까지 그럼 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후반부라고 여기가 전반부고 공부의 전반이고 이게 후반인데 후반은 이걸 따라도 되고 근데 차라리 오히려 후반은 약점 과목에 몰빵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수학 공부 시간이 이걸로 좀 부족해요 하면은 요게 7시부터 10시까지 수학 다 몰빵 때리는 거야. 아니면 저 영어랑 국어가 부족해요. 그럼 여기서 국어 영어 적절히 분배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먹기까지가 전반,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후에 공부는 본인 약점 과목. 아니면 이때 학원을 가도 되겠죠. 학원을 가도 되겠죠. 본인의 약점이 국어라면 국어 학원을 이때 저녁 타임으로 가던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아니면 강의를 듣던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 공부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자면 자, 하루 공부 스케줄과 함께 우리는 이제 일주일 공부 스케줄이 필요하죠. 일주일 공부 스케줄에 여기도 절대전제가 있어요. 절대전제. 강의, 인강 같은 경우는 인강은 몰아서 듣습니다. 근데 이 몰아서 듣기가 하루 종일 인강을 다 들으라는 소린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업로드가 되거든요. 실제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현강을 찍어서 올리는 인강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몰아서 들어야 돼요. 같은 날에 다 들어야 합니다. 기준은 선생님의 옷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의 옷이 바뀔 때까지 듣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제 강의 듣는 친구들은 어차피 라이브로 진행도 되고 그 라이브가 녹화본으로까지 이제 배부가 되니까 다시 들을 때는 전혀 이제 그 혼란이 없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으라는 거야? 제가 다 짜주잖아. 그쵸? 저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3시간 반 수업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날 들으면 돼요. 그날 몰아 들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러지 않은 강의들이 보통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강을 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안 가고 인강만 듣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하루의 학습량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선생님의 옷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강에서 3강이 올라왔다. 1강에서 3강에 선생님의 같은 옷이고 그 같은 날에 찍은 것 같다. 그럼 그날 다 들어야 돼. 이것도 끊어 듣지 말라고요. 끊어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 공부 스케줄에 요일마다 과목을 지정해서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월요일은 뭐 수학데이야. 뭐 일요일부터 갈까요? 제가 제 온라인 수업 요일이 온라인 라이브 요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은 국어 강의를 듣고 그럼 국어 강의 듣기 나머지 과목은 자습. 이해되시죠? 그럼 월요일은 뭐 수학 강의 듣기 나머지 과목은 자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차피 국어 강의를 일요일날 들었으면 국어 강의에 따른 이 강의에 따른 과제는 이날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뭐 화요일은 영어 강의 듣기 나머지 과목은 자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요일은 이제 탐구 강의 듣기 나머지 과목 자습. 그다음에 목요일 탐구 두 번째 탐구 다른 과목이라 할게요. 나머지 과목은 자습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실상 금요일은 뭐 논술에 대해서 듣든 아니면 뭐 따로 아니면 부족한 공부를 채우든 이날은 온전히 혼자 공부하는 거. 이게 진짜 필요해요. 온전히 혼자 공부하는 날이 진짜 필요해요. 본인 혼자 스스로 해봐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은 휴식 이렇게 가는 거죠. 이날은 푹 쉬기. 강의도 듣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독서실도 가지 마. 이런 날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런 날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번아웃 와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루 공부 스케줄을 짜놨는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야. 오늘 일요일이야. 국어 강의 미친 국어 뭐 라이브 들어야 돼요. 라이브 들어야 된다면 이 저녁 시간에 강의를 듣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제가 그 6시 반부터 10시까지예요. 제 수업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듣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본인이 유연하게 또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 국어 강의 들을 거니까 전반부에 국어 요쪽을 수학으로 채워야지, 뭐 아니면 영어 단어로 채워야지, 뭐 이런 걸로 유연하게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이때 탐구를 더 할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밀린 국어 숙제를 더 할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뼈대를 제가 잡아드리니까 이 뼈대라도 잡아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휴식 여기 해놨잖아요. 요 날은 진짜 그냥 푹 쉬길 바랍니다. 근데 단 본인의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다면 이날 쉬지 말고 나머지 공부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본인과 약속. 그러니까 병적으로 휴식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겁쟁이에요. 도피하려고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뇌에 많이 들어가야 휴식을 해야 되는 거지 뇌에 들어간 것도 없이 한 것도 없이 휴식만 안 돼요. 딱 이런 친구들이 내신 때도 시험 범위 다 끝내지 못하는데 그래도 잘 자는 게 중요해 하면서 그냥 자. 그런 친구들이 또 이런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는 한 번이면 됐지 또 여기서도 실수할 거예요? 아니에요. 과거의 실수를 이제 본받아서 지금은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 스케줄 이렇게 짜드렸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외 팁이에요. 그 외 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벌써 지금 녹화 시간 자체는 1시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뭐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한 게 다 편집이 될 거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자, 이제 그 외 팁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모의고사 신청입니다. 여기서 이것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우리가 볼 수능은 평가원이라는 이 기관에서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총 2번 있는데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모의고사 신청은 이제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겠지만 항상 실제로 뭐 그 학교나 학원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그래서 본인이 사는 그 근처의 학원이나 그 학교에서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근데 학교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재수생이 워낙 많으니까 재수생들 따로 분리해서 이제 따로 다른
아예 교실에서 보는 데도 많긴 한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학원에서 보는 게 좋아요. 아무튼 간에 항상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6월 모의고사 신청은 -2 하면 4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4월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것도 몰라서 6월 모의고사 못 보지 말고.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는 그럼 언제겠어요? 또 -2에 보면 그렇죠. 7월부터 신청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그럼 수능 신청은 언제부터 받을까요? 그렇죠. 9월부터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요건 실제로 보여드리자면 이게 그 평가원에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배부한 이제 6월 모의고사 시행 계획이거든요. 봐봐요. 4월 3일부터 4월 13일, 보통 4월 초,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초, 그다음에 수능 신청도 9월 모의고사 직후에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력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운동하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뭐 체력 관리를 위해서 PT를 받거나 뭐 그런 거 뭐 따로 뭐 운동을 등록하거나 등록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뭐 PT를 받는 것 같은 경우는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T 같은 경우는 체력 증진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PT를 해본 친구는 알 텐데 PT를 받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야금야금 운동하는 게 훨씬 더 체력 증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체력을 기르려고 하면은 차라리 가볍게 뛰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이 정도만 돼요. 아니면 또 뭐 보통 남자친구들 경우에는 이제 구기 운동, 뭐 농구나 축구 그런 것들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즉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관리 수준이에요. 딱 이 정도는 해놓자. 딱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공부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구기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논외긴 하지만 뭐 체력 관리 때문에 뭐 PT를 등록하고 뭐를 더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알겠죠? 딱 그냥 가볍게 러닝 정도. 가벼운 러닝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다거나 이해되시죠? 뭐 그냥 뭐 매일매일 조금씩 산책을 한다거나 뭐 도서관 독서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걷기로 한다거나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 한다고 갑자기 막 체력이 막 울근불근 솟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뭐 켈로그 콤프로스트야?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체력은 딱 요 정도. 그냥 가볍게만 해놓으세요. 가볍게만.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게 사실 이거는 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취미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근데 높은 확률로 이 취미가 게임일 확률이 있어요. 근데 딱히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등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이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사실상 게임이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공부가 더 재밌어질 거예요. 오히려 성적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게임이 더 재밌긴 하죠. 근데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게임을 비추하는 이유가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게임의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웬만하면 하지 마시길. 알겠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본인의 자제력을 너무 고평가하지 마세요. 알겠죠? 요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차라리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거나 아니면 나를 잡고 아예 놀아버리세요. 그냥 그 딱 하루는 진짜 공부 생각 안 하고 아예 놀아버려. 차라리 그게 나. 그게 훨씬 깔끔해요. 아까 우리
그 일주일 스케줄 얘기했잖아요. 그 일주일 공부 스케줄 중에서 이날 있잖아. 토요일 휴식을 잡은 이유도 여러분 토요일 날 친구들 만나서 놀기 좋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매주 이날 놀기는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된다지만 그래도 일, 월, 화, 수, 목, 금은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토요일 날 놀아. 알겠죠? 이게 제일 나아요. 그날 하고 싶은 게임 다 한다던가 그날 친구 만나서 뭐 술을 먹든 뭐를 하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오히려 차라리 하루를 잡고 그냥 놀아버리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는 장기적으로는 좋다. 알겠죠?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방금 말했던 술은 웬만하면 멀리. 왜냐면 술이 진짜 저도 술 잘 안 먹거든요. 술이 나쁜 이유는 다음날 지장을 줘요. 아시겠죠? 다음날 지장을 주는 게 술이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지장 가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렇게 스트레스 관리는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물어본 친구 있어요. 좀 계열밖에 연애 물어본 친구 있는데 연애는 서로에게 뭐랄까 의무를 지게 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에 이것조차도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공부로 전이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웬만하면 또 하지 마세요. 연애도 비추. but 서로에게 의무를 지게 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면 그러면 이때는 또 말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때는 정말 건강한 관계로 발전해서 서로 잘 돼가지고 뭐 서로 이제 가고 싶은 학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계속 사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케이스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은 연애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외 팁이 딱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신청 이때 하시고 그 다음에 체력 관리 요 정도로만 하시고 막 뭐 호들갑 떨지 마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차라리 하루 날 잡고 그냥 놀아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뉴 버전의 독학 재수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좀 길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걱정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니까 쭉 받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독학 재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간간히 무료 특강을 열어요. 무료 특강을 여니까 제 미친 거 구독을 해놓으면 제가 항상 무료 특강은 항상 유튜브로 공지하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해놓으면은 이제 무료 특강으로 속속 빼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특강이라도 좀 들으러 오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은 제 커리 같이 따라오고 싶은 친구들, 제가 짜주는 계획대로 성실히 임할 친구들은 이제 같이 커리 타시고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 결과가 좋으면 되고 결과 좋지 않아도 돼요.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을 성실히 묵묵하게 이겨내기만 해도 여러분들 많은 거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 수업에서 보실 분들은 수업에서 보고 또 영상으로 만날 친구들은 영상으로 만납시다.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화이팅입니다.